네, 안녕하세요. 중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형의 이해를 설명하게 될 화학교사 한진규. 국어교사 전민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대학교 입학이 될 건데요. 자, 이 대학교 입학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대학교 입학이라는 것, 대입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만에 이런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입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대입 모집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수 지원의 횟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 전형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보자면 수시랑 정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누면 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전형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교과 성적이라 하면 바로 내신 성적이죠. 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그 정기고사 공부한 것을 정기고사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됐을 경우 상대평가로 1에서부터 9등급까지 나누게 되고 그 다음 절대평가는 A, B, C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선 수능 최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능 최저는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능 성적 등급의 총합을 그 학생이 그 등급의 총합보다 높게 나와야지만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바로 정기고사의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았고 그거에 맞춰서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수능 최저를 넘겼느냐가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교과 성적과 함께 교과 활동,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아우르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수행평가나 활동 수업, 발표 내용,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과 기반으로 한 비교과 활동은요. 배운 것을 사용하는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자율이나 동아리, 진로나 봉사와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가 다양하게 좀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읽고 사회 문제를 파악하여서 이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짓는 글쓰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독서 수업에서는 구글 문서로 문단별 공동 요약을 하면서 포스터 발표를 통해서 글 내용을 전체 공유하는 그런 학생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수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또한 저희 학교는 AI 융합교육 중심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융합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융합교육을 이제 한마디로 수업 자체를 융합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수학 선생님과 그리고 정보 선생님과 같이 이제 파이썬이라는 코딩 언어가 있습니다. 그 코딩 언어를 통해서 3차원으로 분자 구조를 이미지화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진 이런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논술 전형인데요. 그 논술 전형은 교과 역량이랑 그다음 논술 역량,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자, 이공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 문과계열 학생들은 그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논술 전형 굉장히 대학교 이론까지 물어보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전형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고등학교 수준 안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시 전형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정시 수능 전형은 교과 역량과 함께 수능 성적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100분위라고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 평가에 따른 등급이 나오고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원점수라는 개념에 해당한다면 이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입 모집 시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실기 전형은 아무래도 예체능 계열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우선은 세 가지, 바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선 9월 달에 수시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학기까지의 성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해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0일부터 약 14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대학마다 수시 전형을 진행한 후에 결과는 12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시 모집은 12월 달인데요. 수능을 11월 중순에 보고, 그 다음에 성적표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수능에 대한 한마디로 정시 추가 모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대학의 전형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입 지원 시 복수 지원의 횟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횟수는 전형 수를 기준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대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동시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2회로 산정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시 모집은 가군과 나군, 다군을 각 1회씩 최대 3회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수시 6회 지원에 포함되는 학교와 포함되지 않는 학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대학교인데요. 국내에서 제일 많죠. 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종합대학교들을 얘기하고요. 당연히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은 교육대학교인데요. 그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육성하는 곳으로서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을 뽑는 것은 일반대학교의 사범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산업대학교. 전국에 두 곳이 있죠. 이곳은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수목적대학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이스트를 포함한 과학기술원과 그 다음 육해공군 바로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이제 이곳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요. 좀 특징이 있다면 이곳에는 지금 포항공대로 알고 있는 포스텍이 없습니다. 그 포스텍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바로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는 학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문대학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대학교, 이곳들 또한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네. 2023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현재 고3 학생들의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500명 정도가 줄었죠. 그리고 정시를 한번 보시면 5,200명이나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교를 입학할 때 전형들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다시 1,800명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수능이 다시 6,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수능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은 수능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보도의 이유를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별 정시 모집 인원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있는 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수도권의 수능 위주의 지금 증가세는 1,300명 정도가 된다면 비수도권의 수능은 7,400명이나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이제 합산해서 본다면 수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도권의 대학의 조금 일부 이렇게 증가세를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좀 증가로 보도한 점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시 전형은 어떤 인원의 증감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수시 전형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생의 성적과 이제 활동을 평가하는 전형이었는데요. 우선 수도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바로 수도권부터 보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으로 내려갔을 경우는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한마디로 이러한 전국구로 따졌을 때는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도권에서는 종합 전형을 더 많이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서울 15개 대학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시의 종합 전형이 지금 처음에 맨 밑에서 2021학년도는 43%, 거의 44%죠. 그러다가 조금씩 교육부의 정책상 정시를 강조하다 보니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퍼센트는 줄어들긴 하지만 인원수는 다시 줄었다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과 전형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이제 교과 전형 자체가 종합 전형보다 정말 30%밖에 안 되는, 반대로 종합 전형은 3배 이상 뽑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정시에서 수능을 굉장히 퍼센트를 많이 높게 잡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무모하게 바로 수능 공부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이 이 40% 정도 되는 수능 비율 안에서 합격률은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40%의 정시 인원을 뽑는다고 한들 약 10%대만 고등학교 3학년이 합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퍼센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수시에서 종합전형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능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자,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학생들을 위한 대입전형의 이해를 설명한 한진규, 전민지였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요. 안녕.